시작하겠습니다. 9강의 3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수특 영상보다 올해 수특 영상들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꼭 풀고 보시고요. 네, 꼭 풀고 보셔야 되고, 아직 안 풀었으면은 최대한 따라오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림은 중심별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 기니로 이루어진 어떤 외계 행성계. 현재랑 T시기가 미래일지 과거일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생명가능지대 정의가 뭡니까? 그렇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능 영역. 그래서 정의는 언제나 과학 공부할 때, 특히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이언스를 할 때는 언제나 그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니까 현재에 비해서 생명가능지대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B로 가고 폭이 넓어졌죠. 이러면은 T시기는 현재보다 광도가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광도가 커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광도가 커지면 더 생명가능지대가 뒤로 가고 폭이 넓어지고, 반대로 광도가 작아지면 생명가능지대가 당겨지고 폭이 좁아지고.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광도는 T시기의 X가 현재보다 크냐? 크죠?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현재가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기억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생명가능지대에 있죠. 근데 니은 T시기로 바뀌니까 밖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제 질문. 여기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쵸, 수증기겠죠. 기체 상태겠죠. 기체. 왜냐면 더 가깝잖아. 더 뜨거운 쪽 안쪽이니까 여긴 기체고. 이거보다 바깥은 그쵸, 얼음이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렇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디귿 좀 체크할게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양.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8강에서 보고 온 거랑 글자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 써있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디서 재는 거냐면 행성에서 재는 거예요. 행성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중심별이죠. 앞에서 본 거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 말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시그마 T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물어보는 거고,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없이 단위 시간당이면 광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광도의 단위가 뭐라 그랬죠? 줄 퍼 세크입니다. 매 초당, 매 시간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느냐가 광도의 정의야.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얘는 지금 뭐냐면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뭐 말하는 거냐면 행성이 별로부터 내는 에너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뜨겁냐 그거예요. 행성이 받는데. T시기가 현재보다 많냐 물어보는데, 니은은요 어떨까요? 지금 니은은 원래 현재 무슨 상태일까요? 수증기가 물이 있다면 고체 상태겠죠. 근데 지금 뭐가 됐죠? 액체 상태 영역으로 왔죠. 그러면 더 따뜻하니 많이 받으니까 복사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성이 바뀔 수 있는 거겠죠. 니은도 맞는 선지인데 왜 나 X 쳤대? 현재가 크다. 그죠? 네. 말하면서 풀면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1번은 쉽죠? 그래서 외계행성계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우, 책상에 반사돼서 눈뽕이 막, 씨. 자, 2번 별표. 2번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수능 특강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도플러 효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식현상, 그리고 직접 관측 있잖아요. 막말로 다 안 줘도 여러분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다 안 줘도 다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직접 관측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왜 그럴까? 얘가 제일 데이터가 적어. 직접 관측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X 돼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데이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직접 관측의 특징은 뭐다? 얘 1번 해놓고 데이터 수가 최소다. 자, 직접 관측의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직접 관측을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어떤 파장대로 보게? 죽어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서 보죠? 적외선 영역에서 봅니다. 별표.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적외선 영역에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게 해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너무 어렵다. 코로나 그래프. 중심별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별을 가려야 눈뽕을 덜 받아서 주변에 도는 외계행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방식에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건데, 거기서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면 너무 눈뽕이 심하니까 가리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낮에 별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죠? 근데 왜 안 보여요? 태양 눈뽕이 크니까.
그래서 태양을 가려야 별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행성, 이 별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직접 보고 싶으면 눈뽕주내를 가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여기가 뭔가 뭐 크랙이 난 게 아니라 가린 거예요. 가린 거고, 그래서 얘를 직접 보는 건데, 또 여기 써있죠. 적외선 영역을 본다, 중심별 가리고 본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안 보여줘야지. 적어드릴게요. 중심별 가리고 본다. 가리고 관측. 자, 어떤 세팅일 때 그 외계 행성계를 직접 보기 편할까? 중심별과 걔가 돌고 있는 별과 그 행성이 멀어야 될까 가까워야 될까? 멀어야지. 멀어야죠. 눈뽕 맞는다니까. 가까이 있으면 얘를 가려도 얘 밝기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별과 얘가 돌고 있는 중심별과 그 보고자 하는 외계 행성은 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전 궤도 반지름은, 그쵸? 공전 궤도 반지,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나는 아는데도 쓰는데 왜 여러분은 모르는데도 안 쓰죠? 그리고 얘랑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그 별과 그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 이 개 자체는 우리랑 멀어야 될까 가까워야 될까? 개 자체는 가까워야지. 그 행성계 자체는 우리랑 가까워야지 직접 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은 멀고 그 개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한 걸 번역한 거거든요. 개 자체는 가까워야 됩니다. 직접 관측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는 뭐 말하는 거냐면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가까워야 내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 그림 자체가 저기 뭐 운동장 끝에 있으면 보이겠냐고.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 자체는 가까운데 이 개 내에서 얘랑 얘가의 거리는 멀어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고 가운데 또 가려줘야 또 잘 보인다는 거고, 볼 때는 무슨 파장을 쓴다? 적외 파장을 쓴다. 이거 외에 적외선 직접 관측 영역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모르면은 직접 관측법 나왔을 때 틀린다고. 아시겠죠? 네. 질문인가요? 네. 공전 궤도면이 저희 시선 방향이랑 수직일 때도 그 양옆에 도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정 궤도면과 지금 수직한 상황이죠. 수평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사실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이렇게 식현상만 안 일어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공정 궤도면과 이루는 각. 됐죠? 그렇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친 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두 번째는 뭐게요? 뭘 보면 좋을까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막 진하게 있는 이쪽 라인이 있죠. 좋습니다. 요게 있죠. 지금 요 검은색 점들 보여요? 검은색 점들 영역. 그리고 또 하얀색 점들 영역 이렇게 걸쳐 있죠. 그리고 또 안 쓴 색깔이 뭐가 있을까? 노란색. 요렇게 세모 라인들이 좀 보이죠. 이거 잘 보이나요?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잘 잡아줘야 되는 게 뭘까? 기준이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쵸? 지구가 기준이 돼야 되죠. 지구랑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지구랑 같은 공전궤도, 그러니까 1AU죠. 1AU 떨어져 있는 쪽에 이렇게 X축으로 잡을 수 있겠고, 좀 더 잘 보이게 형광펜으로 칠해드리겠습니다. 또 요렇게 해가지고 지구랑 같은 질량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지구보다 질량이 큰 행성들, 아래 있으면 지구보다 작은 사이즈들. 이거는 세로로, 얘 가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로로 자는 선의 기준 왼쪽에 있으면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도는 거, 얘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에서 도는 거. 안쪽에 돌고 바깥쪽에 도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쪽에서 돌면 어떨까? 뭐가 달라질까? 빨리 돌까 느리게 돌까? 빨리 돌아요. 안쪽에 있으면 빨리 돌고, 왜냐면 중력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니까. 바깥쪽에 있으면 느리게 돌고. 그거에 의한 영향이 힌트입니다. 힌트 다 줬는데 두 번째로 째낄 수 있는 건 뭘까요? A, B, C 째껴야 될 거 아니야. A입니다. 지금 A 보시면 보라색, 지구보다 거의 다 어때요? 안쪽 궤도를 돌죠. 그러면 지구보다 빨리 돌아요, 느리게 돌아요?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야 좋은 관측법은 뭘까? 식현상입니다. 타율이 오늘 별론데? 2번은 식현상을 째껴주는 게 좋습니다. 2번 식현상. 어떤 특징이 있다? 그쵸? 안쪽 궤도를 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다. 공전궤도 그냥 공궤반이라 쓸게요. 공궤반이 짧다. 물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외계 행성은 어때야지 잘 보일까? 다 커야 잘 보이긴 해요. 다 커야 잘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얘는 그다지 그래서 변수가 안 되고 큰 거는 클수록 당연히 좋으니까 완전히 보라색 영역은 거의 다 지구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잖아요. 검은 점들은. 이게 왜 공전궤도 반지름이 왜 짧아야 될까? 식현상이 뭔데? 쭉 가다가
그쵸? 가리면 밝기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근데 이게 다음에 오는 게 100년 뒤에 온다고 쳐봐. 쭉 떨어지고 이게 이 간격이 100년이야. 그럼 그게 식현상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예를 들면 걔가 3일이야. 3일마다 한 번씩이래. 얼마나 보기 좋아. 그죠? 그래서 식현상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짧아서 빨리 돌아서 주기가 짧아야 보기 좋다고.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관측과 식현상을 쉽게 제껴줄 수 있어요. 끝났죠? 그럼 나머지 BC가 애매해지는데 B죠? 하얀색 점은 뭔가 이게 좀 애매하게 가운데 걸쳐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C, 세모는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하지, 이 둘이. 이 둘 어떻게 제껴냐면 남은 게 뭐예요, 우리한테? 미세중력 렌즈냐, 도플러냐죠? 어떻게 제낄까? 많은 거. 그렇지. 뭐가 데이터 수가 적을까요? 미세중력 렌즈는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수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 동그라미랑 검은 동그라미에 분포한 것 중에 뭐가 더 데이터 수가 적죠? 세모들이 더 데이터가 적죠.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 수 적은 C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C가 미세중력 렌즈가 되는 거고. 왜냐면 얘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개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일회성이에요. 한 번 우연히 지나가는 거를 보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4번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법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우리가 배운 모든 외계행성 관측법을 이거 다 가려놔도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후인 연계교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올 만한 게 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끝났죠. 정리 다 됐죠. 아우 덥다. 오늘 진짜 덥다. 케플러 망원경은 이거는 자,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 기억 몰랐어요. 네, 케플러 망원경이 저도 잘 뭔지 모르는데 네, 식현상을 관측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식현상 관측하는 거래요. 네, 이런 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선지가 있어 싶으면은 그냥 그 책에 귀퉁이를 접어놓고 뭐 6모나 9모나 수능 한 일주일 전에 그때 다시 펼쳐서 외워놓으셔라. 그래서 A가 뭐지? 식현상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요. B는 행성의 스펙트럼 관측하는 방법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 타율이 정말 구리네요. 행성의 스펙트럼이 아니죠? 뭐야 저게? 별의 스펙트럼이죠. 누가 이런 거 틀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은 언제 본다? 집가기 30분 전에 봅니다. 하루 종일 멘탈 탈탈 털린 다음에 이 문제 접할 정도면 우주니까 뒤쪽이겠죠? 집가기 한 15분 전에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글자 차이 하나 보일까 안 보일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틀려. 지금 이 시간에 틀렸으면 아마 그날 이 시간에도 틀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건 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중력 렌즈 현상은 평균 공정궤도 반지름이 큰가요? 뭐에 비해서? 식현상. 식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아서 안쪽을 돌아서 계속 주기가 짧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다 정답. 답은 3번. 문제 괜찮지? 넘어갑니다. 혹시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안녕,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네. 기출 중에 제가 물어보는 거안 나왔죠. 뭐 망원경 물어보는 거 아직까지는 뭐 딱히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뭐 수능 특강엔 교과서엔 개념이 있긴 한데 딱히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풀고 갈게요. 중심빌로 이거 아까 말한 거죠. 1번에서 중심빌로부터 단위의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양. 근데 받는 양이 지구를 1로 뒀대. 그 말은 너무 쉬워요. 1.12라는 거는 지구보다 어떻다는 걸까? 많이 받는다는 거고 이게 적다는 거는 덜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얘는 좀 숫자가 애매한데 예를 들면 4.15 이런 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 그러면은 액체가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아마 기체이지 않을까? 이런 지구보다 4배 더 받는다니까. 아마 기체겠지. 0.37 얘는 좀 애매까리하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고체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1.12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액체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근데 봐봐요. 액체 상태일 것 같은데 훨씬 더 안쪽 궤도에 생명 가능지대가 분포하죠. 그러면 왜 그럴까? 기억이라는 행성이 돌고 있는 그 별은 광도가 태양에 비해서 작으니까. 그래서 작으니까 공정궤도 더 안쪽 그리고 폭은 더 좁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가 해결이 되는 거고. 공정궤도 반지름은 디귿이 작냐라고 했는데 디귿은 지금 4.15를 받고 있어요. 근데 기억은 1.12예요. 그럼 뭐가 더 안쪽에 있어서 더 뜨거운 거야? 디귿이 더 안쪽을 도니까 더 뜨겁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정궤도 반지름 디귿이 더 작은 게 맞죠. 그러니까 더 뜨겁죠. 4.15. 리을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느냐. 이 녀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니은 보시면 0.48 스타예요. 선이 아니라 0.48 떨어져 있는 곳에 0.37만큼이래요.
근데 얘는 0.6이죠. 0.62. 그러면은 0.37보다 더 커질까 줄까? 지금 받는 에너지보다 더 뒤로 갔으니까 37보다 더 줄죠. 근데 1에 가까워야, 지구에 가까워야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0.37보다 더 작아지면은 1보다 더 멀어지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4번. 4번 별표. 자,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에서 여러분이, 이거 영상 찍고 있어서 천박한 말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이 감탄할 수 있게 해줄게요. 천박한 말로 뭐라고 해요? 천박한 말로 뭐라고 하냐고? 안 됩니다. 여기 여성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좋아요. 뭐가 좋아해요? 한번 나와서 인사하세요. 네, 남고에 있다 보면은 참 이게 사람이 남고생화 됩니다. 풀어, 빨리 풀어. 다 풀어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겁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 9강의 2점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소신 발언하면 올해 수특 3점은 쉽다. 네, 이 정도 문제면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눠드린 거 풀어보시면 만만치 않은데 할 거예요. 38분 되면 풀겠습니다. (38분인데) 어느 정도 풀었어야 되는데 답이 몇 번일까요? 2번? 오, 2번 맞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가상의 외계행성계에서 행성 AB가 지나갑니다. 무슨 현상이죠? 식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밝기가 떨어지죠. 오케이? 나는 뭐에 의한 거래요? A에 의한 효과죠. 그죠? 네. 그래서 반지름은 B가 A의 2배래. 그죠? 좋습니다. 공정궤도 주기, 반지름 다, 모든 조건 다 똑같이 줬고요. 그죠? 자,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똑바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기억, 밝기가 떨어졌죠? 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5분의 뭐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분의 뭐냐고.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났습니다. 적어 놓으셔야죠.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여기가 숫자가 지금 안 주어져 있지만 0.990이라고 해봅시다. 999라고 할까요? 0.999. 그럼 얼마가 줄었죠, 지금? 아니다. 0.990으로 합시다. 그럼 얼마가 줄었죠? 1000분의 1000분의 10이 줄었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준 거죠. 이 100분의 1이 어떻게 준 거라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행성이 1일 때 중심별은 10배. 그러니까 별에 비해서 10분의 1짜리 행성이 앞을 가리고 갔구나를 알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이게 절대적일까?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 무조건 이 낙차가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라 확신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안 되는 케이스가 왜 그렇죠? 왜 곡선이 나오죠? 그 약간 궤도면이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어. 궤도면이 싹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궤도면이 휘어져 있으면 얘가 이거를 쓸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수식적으로 중심별과 행성이 수식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별이 비껴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행성이. 그러면 분명히 수식에는 얘의 전체 면적, 외계 행성의 전체 면적이 수식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 반응에 개입하는 거는 요 면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식과 실제 상황이 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꼭 적어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1단계, 이것도 모르면 진짜 큰일 난 거고 2단계, 이거를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단 행성의 전체 면적이 별을 가릴 때만 쓸 수 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싹 돌았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 좀 더 우린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각이 심해지면 물론 아예 바깥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각이 적당히 생기면 비껴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데 자 물어볼게요. A라는 행성이 지나가는 공전 궤도면이 있을 거잖아요. 걔는 우리 시선 방향과 어떨까? 완벽하게 날아납니다. 이 중심을 지나가면 이 A라는 행성이 공전궤도 시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얘가 도는 그 평면은 완벽하게 날아내야 그래야 여러분이 볼 때는 선으로 지나갈 거잖아요. 선으로 지나가면서 내 정확히 정중앙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행성이 지금 A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포인트는 중심별의 중심을 완벽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완벽하게 지나가는 어떤 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타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시선 방향과 이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중심을 지나가는 어떤 행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중심을 지나가요. 그래서 세타는 A가 제일 작아요. A는 제로로 작아요. B는 어떻죠? 접선을 내립니다. 접선. 틀어지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낙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B. C는 어떨까요? 제가 C를 가상으로 그렸는데 더 멀죠? 그러니까 C는 더 큰 거고 만약에 가상의 어떤 행성계 D를 해볼까? D가 만약에 이 위로 이렇게 간다 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커요. 그러면은 그죠? 은나 큰 거죠. 은나 큰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가리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훌라후프를 생각해봐요. 제가 훌라후프를 돌리는데 완벽하게 여러분이 보는 거랑 나란하게 돌리면 배꼽으로 갔다가 다시 배꼽으로 왔다가 선으로 딱 배꼽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각이 좀 생겨서 제가 훌라후프가 아래로 휘었어. 그러면은 다리를 지나갔다가 내 뒤로는 등을 갔다가 다리로 갔다가 등으로 갔다가 하니까 배꼽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각차가 커지면. 이해되세요? 그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D까지는 필요 없고 A, B, C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B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지름이 몇 배래요? 2배죠. 그러면 이 낙차가 얼마일까? 4배. 그렇죠. 왜냐면 중심별의 반지름은 똑같은데 행성의 반지름이 B가 2배니까 이 낙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2배로 길어져야 되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B는 지금 제가 무슨 색깔로 쓰고 있지? 색깔을 통일 안 시켰네. 헷갈리게. B는 보라색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래프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B를 얼마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요? 얘보다 4배 더 떨어지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맞을까? 여기가 4기억이야. 왜 틀렸어요? 시간. 그게 같이 안 돼요. 정답. 시간이죠. 시간이 다릅니다. 지금 이 낙차만 보정해주면 안 돼요. 뭐가 달라지냐면 B 같은 경우는 봐봐요. A는 가리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이만큼의 거리나 가야 되죠. 근데 B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멀어지니까 더 가야 돼요, 덜 가야 돼요? 덜 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 식현상이 일어난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자체가 지금 기억 A보다 더 짧아진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사실은 Y축의 낙차는 얘보다 4배가 되게 떨어지되 X축의 시간은 더 짧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더 짧게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낙차는 4 곱하기 기억배만큼 4 곱하기 기억배만큼 기억배보가 아니라 4 곱하기 기억만큼 떨어지되 이 시간도 좀 더 줄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간이 더 뒤쪽으로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뒤쪽으로 밀리고 더 일찍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뒤쪽으로 밀리고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짧게 간 다음에 더 빨리 끝나고. 됐죠? 자, 세 번째 C를 그려보겠습니다. C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 그림에서? 비껴치기를 하면요. 외우세요. 탁탁탁탁탁 되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봐왔던 그 그래프는 행성의 전체 면적이 별을 가릴 때만 그렇게 그려집니다. 비껴치기를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곡선으로. 이 문제들이 여러분 나눠드린 그 문제들 중에 있습니다. 곡선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들어갈 때 이게 약간 뭐 여러분이 미적분을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스무스하게 들어갔다 스무스하게 나오는 어떤 딱딱딱딱 끊김이 없어요. 비껴치기를 하면은.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곡선으로 돼 있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이거는 비껴치기 당한 거구나
한마디로 행성의 전체 면적이 별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닐 때 곡선이 형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또 얹어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시간은 더 어떨까? 시간은 더 짧아야겠죠. 더 비껴치기 하니까 아까 B보다 더 짧은 시간만 살짝 가리고 넘어갈 테니까 진행되는 시간상의 시간은 줄 거고, 그 다음에 낙차는 어떻게 될까요? 낙차도 더 줄겠죠. 왜냐면 끝에만 살짝 가리니까 색깔 밝기 변화가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얘보다 시간상의 그림 짧때 이렇게 곡선형이 돼, 이 거리는 짧게, 시간은 짧게, 이런 식으로. 이게 C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사이즈가 작지만 중간을 지나가면은 시간은 가장 길지만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있지만 사이즈가 크면은 그거의 제곱만큼 떨어지지만 덜 가리니까 진행되는 시간상 시간은 줄고, 만약에 아예 더 공전궤도 각이 더 커져서 살짝 비껴치기 하면은 진행되는 시간은 짧지만 낙차도 작아지지만 그래프의 개형은 곡선으로 바뀌고. 이해되세요?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3점짜리를 풀 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끝났지 이러면. B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은 A의 공전궤도면 나란한가요? 아니죠. 공전궤도면 어떻죠? 각은 B가 더 크다. 그죠? 중심별을 가릴 때 밝기 감소랑 최대값은 기억의 2배인가요? 2배입니까? 4배요. 4배죠. 제곱. 그렇죠. 중심별을 가린 최대 면적 시간은 니온보다 어떨까요? 짧아진다라는 얘기 했었죠. 완벽하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자, 4번은 그래서 좋은 문제. 자, 5번. 이런 류의 문제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 연습의 문제입니다. 연습. 외계 행성과 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니디로 변할 때 중심별을 본 거예요. 항상 이 문제에서 좀 별표 쳐놓고 여러분이 체크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가 제발 별인지 행성인지 좀 보고 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대로 읽는 순간 문제를 완전 반대로 풀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별이 가까이 오면 행성은 후퇴하고, 행성이 접근하면 별은 후퇴하고, 둘이 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수능장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오겠죠? 막 3분, 4분 들여가지고 붙잡고 풀었는데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으면 다행이지. 차라리. 의문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나 제대로 풀었는데 하고 풀었는데 사실 반대로 푼 거야. 가채점 봤는데 틀려. 3점 날아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선배들이 나오는 많은 케이스인데 이거 반대로 읽는 거예요. 별 자료인데 행성으로 풀고, 행성 자료인데 별 자료를 풀고. 큰일 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집 가기 15분 전에 푼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중심별입니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기는데 흡수선이 파장이 기준 파장보다 짧네요. 이거 뭐예요? 그죠? 청색편입니다. 청색편이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죠? 얘는 기준 파장이고, 그 다음에 기준 파장보다 기네요. 얘는 적색편이 하고 있는 거죠. 뭐죠? 후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죠? 행성과 중심별이 손잡고 도는데 무슨 방향으로 돌죠? 반시계로 도는 거 그려져 있죠? 반시계로 도는 거. 그럼 중심별도 같이 손잡고 반시계로 돌 텐데. 됐습니까? 근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청색 편의로 접근하고 있는 세팅이에요. 기억 위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접근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겠다. 그죠? 맞냐고.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라고, 이 자료? 별 자료잖아요. 기억에서 행성이 이렇게 오잖아. 공정 방향의 반시계니까. 그럼 별은 뭐야? 별은 후퇴해요. 우리는 이거 보고 있는 거라고. 이 오른쪽의 데이터는 행성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세팅에서 중심별이 접근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는 항상 실수 안 하려고 위쪽에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놔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다. 실수하지 마셔. 왜냐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30분 때 검토를. 근데 이거 다른 문제 풀고 오면 내가 여기였나? 이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검토할 때 편하게 마킹을 나름대로 해놓으세요. 눈이 난 위에서 보고 있는 거다, 위쪽에서. 그럼 실제로 맞는지 한번 검산을 해봐야죠. 예를 들면 디귿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의를 하고 있잖아요. 행성은 반시계로 도니까 이렇게 돌 텐데 맞은편에 여기서 별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겠죠. 그래서 디귿 자료에서 별이 우리가 위에서 눈을 보고 있으니까 후퇴하고 있는 게 실제로도 맞아 들어가죠. 그럼 사실은 문제 해결은 얼추 됐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 행성이 니은에 위치할 때 가깝냐라 했는데, 행성이 니은에 있으면, 행성이 여기 있으면 별은 어디 있죠? 이쪽 있죠. 근데 우리 눈은 어디 있죠? 여기 있으니까 별이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깝다, 정답. 그리고 행성은 리을에 위치할 때 중심별 겉보기 밝기는 최대다. 리을에 위치할 때는 어디죠? 행성이 리을 여기에 있대.
그럼 별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위에서 보는데 별 앞에 행성 있죠. 가려졌겠죠. 식현상이죠. 그러면은 행성의 밝기가 최대일까? 최소겠죠, 오히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디귿 가기 전에 지금 가랑 나를 같이 줬으니까 여러분이 좀 쉬운 건데 나만 줬을 때도 식현상이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스펙트럼만 줬을 때도.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기니 D로 갈 때 식현상이 일어날까? 일어날까? 아니요. 천천히 봐봐.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하죠. 별이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제일 가까웠다가 후퇴한다는 말은 행성은 뒤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야. 그럼 언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림을 뒤에다 더 그려드리면 메모를 꼼꼼히 하면서 듣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다음 여기가 그냥 최대 파장이라 할게요. 아, 최대 파장 맞지? 뭐 가랑 같이 보시면 다시 리을 이렇게 왔다가 미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언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이 리을일 때 식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스펙트럼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은 공부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V, 별입니다. 별, 중심별의 V. 그냥 V라 해야겠다. 그 다음 타임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 많이 그리죠? 매칭할 수 있어요? 기니 디림이? 네. 기억 어디죠? 접근하니까 최대 속도로? 좀 위에.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럼 좀 편하게. 여기가 지금 원점일 때 여기가 기억이죠? 그리고 제일 빠르게 후퇴하는 거 어디야? 여기 디귿. 그 다음에 다시 제일 빠르게 접근하는 거 미음. 그러면은 기니 디림이 괜찮아요? 오케이? 만약에 이 그래프 이거 안 주고 이 그래프만 나왔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프 개혁만 보고 어디서 식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거 외워놓으라고. 모르겠으면 솔직히 그냥 아는 사람도 외워놓으세요. 엄청 편하니까. 꼬라박을 때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꼬라박을 때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꼬라박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아까 식현상 언제 일어난다고? 리을이죠. 이 꼬라박을 때 여기가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외워놓으세요. 이거 진짜 문제 풀 때 개편하니까. 꼬라박을 때 식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죠? 꼬라박을 때니까 리을일 때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거 외워놓으라고. 진짜 편합니다. 이거 외워놓으면은 진짜 편하고 안 외워놓으면은 항상 그 상황을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또 해석해야 돼. 얼마나 귀찮아. 그죠? 자, 제가 또 물어볼게요.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에서. 자, 이거는 지금 뭐의 시선 속도를 잰 거죠? 중심별. 그러면은 행성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무조건 얘랑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아니죠. 왜 그래요? 그렇죠. 누가 더 공전 속도가 빠르죠? 별은 안쪽 궤도를 도니까 느려요. 행성은 빠르죠.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행성의 V고 이게 별의 V고.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더 이상 뭐 제가 할 말이 없다. 완벽하다. 디귿 가겠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절대값은 디귿에 위치할 때가 뭐 2분의 3이냐 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죠? 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여러분이 여기 그림 작은 거에다가 별로만 하고 있으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실 행성으로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랑 언제래? 디귿과 미음. 디귿에 있을 때. 디귿에 있을 때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별이 여기서 반대로 후퇴할 때죠. 그러니까 얘가 V라고 할게요. 그냥 1이라고 하자. 1. 헷갈리니까 1. 근데 미음이라 했죠. 미음은 여기서 행성이 반시계로 도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별은 사실 어디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근데 이만큼이 1인데 사실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시선 방향에 나란한 성분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요거로 쪼개진데 얘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화살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60도니까 1에 코사인 60도 하니까 2분의 1만 들어오죠. 그러면은 1과 2분의 1이니까 2배다. 그죠? 됐죠? 1번.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갑자기 또 숨이 좀 쉬어지는데 저는 문제 풀 때 이런 말 놓치면 안 됩니다. 주기율성. 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치트키니까. 돌는데요. 식현상이 나타나고요. 반지름이 같다고 합니다. 네. 어머. 얘가 A고 얘가 B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각각 줬고 그 다음에 얘는 A의 밝기 변화량을 준 겁니다. 근데 A는 2R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지는 이유는 그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인데 여기는 2R 제곱이 떨군 거죠. 2R 제곱이 떨군 즉 4R 제곱이 떨군 게 얼마예요? 대충 0.016 떨궜죠. 그러면 얘는 R이잖아. 그럼 얼마나 떨굴까? 0.04를 떨군다는 거죠. 0.004. 오케이?
그래서 0.004 떨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고요. 그다음 시선 속도 변화량이 b가 크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중궤도 반지름은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별에서 같은 거리 떨어져가지고 돌고 있는데 질량이 어떻죠? 니은이 크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 떨어졌는데 더 무거운 애가 별을 흔들어. 그럼 뭐가 더 많이 흔들릴까? 무거운 놈이 흔들 때가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량은 b가 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무거운 놈이 흔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A까지 거리는 T2일 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위에서 가르쳐드린 거 바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중심별이 꼬라박을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별이 뭐 하고 있다가 시선속도 양이니까 후퇴하다가 접근할 때 식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심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할 때 행성은 앞쪽에서 접근하면서 후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A는 별이죠. 별까지의 거리는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T2일 때 제일 뒤로 빠졌겠죠. 제일 뒤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항상 그래프끼리 같이 봐줘야 되는데 후퇴하다가 접근하면서 꼬라박으면서 식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T2를 기준으로 여기는 대충 이쪽은 후퇴하고 있던 거고 별이 여기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가장 후퇴하다가 T2에서 제일 멀리 갔다가 T2 이후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가 제일 멀리 있을 때라고.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T2일 때가 멀다. 정답. 됐죠? 자, 7번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연습해 보시라고. 57분인데 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10강이요. 10강 따로 찍어서 올려주냐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농담이고요. 네. 10강에 3점만 남았어요. 10강에 3점만. 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59분 되면 할게요. 풀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8번도 풀고 계세요. 59분이 됐네요. 7번에서 몇 번? 3번입니다. 자, 어떤 행성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별인지 행성인지 잘 보라고. 얘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모습인데 공전 방향을 딱히 안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저는 그냥 지구가 반시계로 도니까 항상 반시계로 그냥 돈다 가정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돈다 그냥 가정을 하고 풀어요. 근데 봤더니 얘는 무슨 친구죠? 어떤 데이터를 준 거죠? 별입니다. 얘는 별을 준 거고 가는 행성을 준 거고 나는 별을 준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아시겠죠? 가는 행성이고요. 나는 별입니다. 근데 나에서 지금 별의 데이터를 줬는데 어머 접근하다가 0 됐다가 후퇴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각각 얘네들이 A, B, C에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A 있을 때는 뭐 대충 별을 어디에 그려야 될까? 1번, 2번. 일단 맞은편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행성보다 안쪽 궤도를 돌까 바깥쪽으로 그랬다. 당연히 행성보다 별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애는 안쪽을 돌아야 돼요. 별이 안쪽 궤도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은 이렇게 마주보고 손잡고 돌 텐데 저는 그냥 반시계로 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은 예를 들면 행성이 이 정도 속도면 별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이때 접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우리 눈이 최소한 위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우리 눈이 대충 어쨌든 위쪽 방향에 있어. 이걸 볼 때 접근이라고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정확한 위치 좀 애매한 것 같아. B를 보겠습니다. 항상 0이 되는 지점이 중요하죠. B 위치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행성 그냥 반시계로 돈다 가정을 하면은
마주보고 대충 별이 뭐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때 시선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건 우리 눈가리가 요 라인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든 둘 중 하나죠. 그래야지 여기서 볼 때는 비껴치기 하니까 0 나오고 여기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비껴치기 하니까 0 나오잖아요. 그래서 0인 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라인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얘 아래쪽일까 위쪽일까? 아까 봤던 이 데이터랑 합치면은 요 방향에서 볼 때 접근이라고 인지를 하려면 위쪽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눈이 여기 있어야지 얘를 접근한다 볼 거 아니야. 아래에 있으면 얘가 도망가잖아. 빨간색이. 그러니까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파란 라인에 걸리려면은 여기라고. 아래쪽에 눈가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지점은 여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고 C를 볼게요. C도 색깔을 좀 통일시켜 드리면 C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행성이 돌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별이 더 안쪽 궤도에서 빠르게 도망갈 텐데 이때 보시면은 이 속도가 며칠이에요? 데이터 읽어보시면 플러스 10으로 도망가고 있죠. 플러스 10으로.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 그쵸? 최대 속도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최대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 여기랑 여기랑 90도잖아. 그러니까 제일 멀리 도망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C가 지금 사실은 최대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 지점이고 그 말은 10이 뭐가 되는 거죠? 그대로 별의 공전 속도죠. 별의 공전 속도. 그죠? 플러스 10km/s로 10km/s로 공전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약 문제에서 행성의 공전 속도 물어보면 10km/s보다 크다는 것도 대답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문제 끝났죠. 중심별 10km/s 이거 하수 문제고요. 여기다 행성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리고 중심별의 밝기는 행성이 B에 위치할 때 가장 어둡냐. 자, 이거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그래프를 마저 이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B에 위치하면 식현상이 일어나요? 아니라고. 어디서 일어나요? 꼬라박을 때라고. 꼬라박을 때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B의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우려면 꼬라박아야 되거든요. 식현상. 그러니까 B가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 변화량은 행성이 D랑 A랑 비교하는데요. 되게 복잡한데 그냥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리고 사실 그림 그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행성으로 봐도 사실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행성으로 보면은 행성을 V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이쪽이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대충 여기 30도니까 얘 1이라고 하면은 V라고 했구나. 2분의 루트 3V겠죠. 그죠? 근데 아까 뭐래? A라 했나요? A 같은 경우는 행성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요 성분만 들어오죠. V. 근데 여기 60도니까 2분의 V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300 맞다. 됐죠? 네. 사실 별로 하는 게 엄밀하긴 한데 행성으로. 자, 8번. 네, 아까 그때 그 ABC 방향을 ABC 방향을. 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오른쪽 나 그래프에서 시간 순서대로 풀어도 되지 않나요? 나 그래프를 통해서 대입해서 그냥 ABC 그러네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 지금 나그래프를 보면은 저는 지금 반시계라 가정하고 풀었는데 그거보다 나랑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ABC 순으로 시간이 흘러가죠 지금. 그러니까 ABC로 돌려야 되는 거죠. 반시계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시계로 돌리면 문제를 못 풀겠네. 감사합니다. 준영이는 항상 느끼는 건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못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수능, 저는 그걸 느껴요. 작년에 고3들 가르치면서 되게 뿌듯했던 게, 풀면서 들으세요. 네. 뿌듯했던 게, 한 6모, 9모쯤 돼서, 9모에서 수능 직전 한 그 2달쯤 있잖아요. 그때도 방과후를 하긴 하는데, 직전 파이널 하긴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하시고, 아니면 뭐 알아서 공부하시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 선배들이 저보다 잘해요. 그 칼날이 정말 예리한 게 느껴져. 그래서, 그때는 진짜 뿌듯하더라고. 와, 이제, 왜냐면은 그 56기 형아들은 2학년 지구학원 처음 가르칠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완전 처음. 그리고 필기노트, 저도 교직 처음이었으니까 필기노트를 만들면서 같이 수업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수능 2달 전에, 1달 전에 되니까 방과후 하는데 나보다 잘해. 너무 약간 울컥했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수능도 잘 보고. 그럼요. 여러분도 지금 되게 늘고 있는 게 스스로, 늘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풀었나요? 네. 얘도 문제가 괜찮습니다. 특히 디귿.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원궤도로 공전한다. 뭐 광도 같고 이게 좀 특이해. 저 이런 류의 문제 처음 봤어요. A는 주결성, B는 거성이다. 오?
항상 별은 같은 거, 같은 세팅인데, 이제 잠깐 문제 처음 풀면서, 이거 되게 특이하다. 왜 이걸 줬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나머지 뭐 같다, 뭐 이러면서 같고 같다. 보통 조건을 주면은 같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오류가 안 나오니까. 근데 굳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졌을까? 출제자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바꿨을까? 분명히 쓸 일이 있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천천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낙차가 0.01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이니까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 100분의 1이라는 거는, 그쵸? 다 가렸다는 가정이긴 하지만은 행성 대 별의 반지름이 1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낙차가 0.02, 100분의 2 두 배가 됐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일단은 뭐 저는 1차적으로 분석할 때 이렇게 했고요. 또 얘는 뭔가 가로축, 이제 Y축을 봤으니까 X축을 봐야 되잖아요. 얘가 짧잖아요. 뭔가 얘가 좀 짧은 것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은 대충 분석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 대답하면 됩니다. A의 흡수선 파장은 관측 시각 후 4시간 경과했을 때가 기냐라고 했어요. A는 별입니다. 문제에서 말했다시피. 근데 4시간 경과했을 때는 여기고요. 8시간은 여기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난다? 꼬라박을 때. 한마디로 별이 뭐 하다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별이 시간속도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할 때. 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할 때. 그래야지 행성이 접근하면서 후퇴하면서 딱 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헷갈리면 딱 6시간 있다가 여기 딱 식현상의 피크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저는 별이 뭐예요? 후퇴하고. 이 이유는 접근하잖아요. 천천히 쓰면서 해도 된다고. 시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은 별이 후퇴한다라는 건 무슨 편이죠? 그쵸, 별이 적색편이 하는 거죠. 접근한다는 건 청색편이 한다는 거죠. 실수를 안 할 거면 천천히 하셔도 된다니까. 천천히. 우리 스펙트럼 있고 기준 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색편이는 어디에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 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청색편이는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파장이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딱 만났을 때 식현상이 피크로 6시간 때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랑 같이 적어드리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4시간, 여기가 6시간, 여기가 8시간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4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파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8시간은 짧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고. 4시간 경과했을 때가 길다. 여기가 이 문제 유형 있잖아요. 기억에 좀 별표 좀 쳐놓을래요? 이 문제 유형이 이상하게 여러분 선배들이 모의고사 날 잘하는 애들이 틀려. 이지 풀 때 무조건 틀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너무 급하게 푸는 거예요. 쓰면서 가면 틀릴 게 없는데 문제를 연습하면서 풀 때 쓰면서 잘 풀던 애들이 뭔가 다급한가 봐. 수능 날이나 뭐 모의고사 날. 그래서 머리로 풀다가 여기서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되게 왜 틀렸어요? 이러면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미안한데 수능 날 실수하면 그건 실력이 돼버리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B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아까 시간 뭐가 짧았죠? 가가 짧았죠. 그 말은 걔가 더 짧은 이유는 더 멀리서 돌아서 가까이서 돌아서? 그쵸. 이것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어때요? 지속되는 시간이 길죠. 식현상 천천히 써드릴게요. 식현상 지속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죠? 그 말은 이 행성의 공전 속도는 천천히 다 써드릴게요. 행성의 공전 속도는 어떻다는 거죠? 빨라요. 느려야지 천천히 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천히 가렸다가 천천히 다 가리고 천천히 빠질 거 아니야. 식현상 지속 시간이 길다라는 건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가렸다가 좀 빨리 좀 비켜봐 하는데 그냥 여유롭게 가렸다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얘가 왜 느릴까? 왜 느리게 돌까? 아까 했잖아. 식현상 할 때.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왜 느려? 멀리서 도니까 느리다고. 이해되세요? 천천히 써놓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써놓고 집 가서 복습해봐. 아시겠죠? 그래서 공전 궤도 반지름, 즉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B가 먼 거라고.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은의 반지름은 기억의 반지름 루트 2배보다 크다. 와, 얘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문제 조건에서 굳이 안 쓸만한 말을 넣어놨을까? 안 쓰죠.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수학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똑같아. 내가 기억 풀고 니은 풀고 디귿 왔는데 디귿이 안 풀리고 있으면 그냥 멍청하게 계속 계산하지 말고 내가 안 쓴 조건이 뭐 있나 보라고. 그거를 봐야 디귿이 풀릴 거예요.
지금 이 기억, 니은 푸는 동안 안 쓴 조건이 뭐예요? 이거 안 썼잖아. 그 말은 오히려 디귿 풀 때 이 정보를 써야 풀린다는 방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 못 본 채로 이 데이터 아무리 보고 있어봤자 디귿 선지 안 풀린다고.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써놓으라고. 주결성 거성이래요. 주결성 거성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AB의 광도는 같대요. 그럼 우리가 앞에 8강에서 배웠죠. 광도는 같은데 주결성이면은 거성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어떻죠? 높죠. 그리고 반지름은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T네 제곱 R 제곱 한 게 이제 쌤쌤이 돼가지고 광도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니은의 반지름이 루트 2배보다 크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왜 하필이면 이 숫자가 등장했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루트 2배가 왜 나왔을까? 그쵸? 아까 얘가 100분의 1 떨어졌는데 얘가 100분의 2 떨어졌어요. 루트 2만큼 기억이 크다면, 니은이 크다면이죠. 니은이 크다면 딱 지금 계산이 맞잖아요. 루트 2에 제곱하면 2니까 딱 1대2. 그러니까 사실은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별이 다른 별이라는 겁니다. 다른 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동일한 별을 가릴 때 1자리랑 루트 2자리가 있을 때 동일한 별을 가려야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하지. 근데 지금 동일한 별이에요? 아니죠. 더 사이즈가 큰 행성이 더 어두운 별을 가리죠. 그쵸? 무슨 얘기냐? 제가 이것도 천천히 써드릴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 단계별로. 나에 등장한 거성은 온도가 표면 온도가 더 낮은 별이죠. 별이기에 사실은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2보다 덜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 같은 별이 가렸을 때 만약에 같은 별이면 1 들어갈 때 1 떨어지고 루트 2 들어갈 때 2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어두운 놈이야. T가 낮은 거성이잖아요. 그러면은 1 들어갈 때 1 가려졌고 루트 2 들어갈 때 그 루트 2의 제곱인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 루트 2의 제곱인 2보다 덜 떨어진다고. 왜냐면 내 전구의 밝기가 더 어둡잖아요. 밝은 애가 있고 어두운 애가 있어요, 지금 세팅이. 근데 밝은 애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가렸을 때보다 동일한 면적이 어두운 애를 가릴 때면은 더 덜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어때요? 정확히 그거만큼 떨어졌죠. 그 말은 가리는 놈 자체가 더 커야 어두운 거를 똑같이 가렸을 때보다 더 많이 떨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보다 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2가 떨어져 버렸어. 2가 떨어짐.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0분의 2이긴 한데 그 말은 가리는 놈이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그래서 루트 2보다 크다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답지를 보셔도 되고 다른 강의를 보셔도 되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약간 말장난 같아서.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힘드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더 하시면 되고 네. 저는 제가 영상으로 혹시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제가 보일까요? 충분히 보일 것 같네. 방금 끝난 건가요? 네네,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시험 전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음에도 반가워하시나요? 해야죠. 다음에 반가워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할 거냐면 이 지금 나눠드린 문제편이랑 작년 수특 수완 그냥 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쭉쭉쭉쭉 넘겨드리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고 꼭 풀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2024년 수특 9강 이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수특 문제예요. 그래서 멈춰놓고 1, 2, 3, 4 풀어보세요. 정답은 2235입니다. 자, 그 다음에 5, 6, 7, 8입니다. 여기도 멈춰놓고 뭐 풀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2435고요. 그 다음에 3점 문제도 있겠죠? 3점 문제는 자, 멈춰놓고 또 풀어보시고 네, 답은 4번,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두 문제 다 좋은데 자, 3번, 4번입니다.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답은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오늘 우리가 푼 거랑 똑같은 문제죠, 거의. 그리고 이 친구 답은 2번, 1번. 그리고 7번, 8번도 풀어드리겠습니다. 7번, 8번도 보여드리면 7번, 8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자이스토리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능 완성. 제가 이거를 안 프린트해서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멈춰놓으시고 네, 풀어보시고 1, 2, 3, 4, 1, 2, 1, 4, 2, 1, 2, 1, 2, 4, 7이네요. 2, 2, 5, 1입니다. 2, 2, 5, 1. 그리고 13강 3점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답은 1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됐죠? 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년 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거는 다 됐고요. 그리고 작년 거, 다 이거 네이버 카페에서 드리고 있는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작년 수특, 네, 이 정도면 보일라나? 네. 작년 수특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네, 정답은 제가 유튜브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5, 6, 7, 8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3점으로 넘어와서 1번, 2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자, 3번, 4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자, 5번, 6번도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7, 8도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네, 8번은 사실 약간 좀 엇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쭉 넘어와서 마지막 작년 수능 완성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주주주주주주 13강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4번 문제 너무 좋고요. 2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작아 보여도 멈춰놓고 너무 작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다운받아서 푸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5, 6, 7, 8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달아서 받아가시고 자, 그 다음 3번, 4번도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네, 그럼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